어머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나는 상관이 없는데, 나는 채무 때문에 힘들어져도 관계가 없는데 내 자식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. 또는 기혼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배우자한테 말할 타이밍이 아니다. 나 혼자 조용히 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배우자한테 불이익이 안 갔으면 좋겠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오늘 가족의 불이익,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 첫 번째, 배우자. 종래에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이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거든요. 내 와이프가 1억의 재산이 있으면 그 중에 5천만 원은 나의 재산으로 봐서 나의 청산가치가 5천만 원 되니까 36개월 동안 5천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월 138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됐단 말이죠. 근데 이게 민법상 특유재산 규정에 맞지 않는다. 실무준칙이 개정이 되어서 서울, 수원, 부산 대전법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나에게 반영하지 않게 된 거죠. 그래서 배우자가 1억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재산이 없으면 나는 청산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변제금은 낮은 것이죠.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거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등, 다시 말해서 내 재산이 맞는데 배우자한테 뭔가 은닉하거나 방금 이전했다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반영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서울, 수원, 대전, 부산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종래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부간의 그 재산의 형성 경위를 참고해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이 나한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부모 자녀 관계이거든요.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죠.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내가 신청했지 내 부모가 신청한 거 아니잖아요. 또는 내 자식이 신청한 거 아니잖아요. 부모 자식 관계라도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니까 관계가 없죠. 근데 예외적으로 주고받은 게 많으면 이때도 문제가 되거든요. 실제로 이 경우에 많이 해당합니다. 내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돈을 주고받은 게 많다거나 내가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받은 돈을 배우자 계좌로 보냈다거나 이렇게 주고받은 내역이 많은 거죠. 그냥 줬든지 빌린 게 있어서 변제를 했든지 어찌됐건 가족한테 준 거는 편파 변제로 보거나 은닉으로 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변제금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이럴 때는 가족한테 준 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이혼 시 재산 분할도 문제가 되거든요.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근에 이혼한 경우에는 그 이혼 재산 분할 내역도 살펴봅니다. 최근 1, 2년만 살펴볼 때가 있고 5년까지 살펴볼 때도 있는데, 아무튼 이혼할 당시 부부끼리 서로 나눌 재산이 없었다거나 또는 적당히 반반 나눴다면 별 관계가 없는데 우리 부부에게 재산이 1억이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전부 다 줘버리고 이혼했다. 이런 경우에는 5천 나누어야 되는데 내 5천마저도 와이프한테 줬다. 5천을 증여했다. 문제가 된다.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럴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. 그 재산의 형성 경위를 본다거나 이혼의 경위를 본다거나 특히 앞으로 양육관계가 어떻게 되는가, 양육비는 어떻게 정했는가, 이런 것들을 함께 소명해서 내가 배우자에게 넘겨준 재산이 과하지 않다. 통상의 재산 분할 사례로 볼 때 과하지 않다.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사장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내가 예전에 사업하다 날려먹은 게 많아가지고 남아있는 거 배우자한테 다 줘도 그래도 반반이다.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고 법원에서는 다시 판단을 해봅니다. 부부간의 재산 형성 경위를 봐서 어떻게 나누는 게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서 부당하게 넘어가면 넘어간 만큼은 재산 은닉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닌 말로 개인회생 안 하고 그냥 이혼했다고 가정해보세요. 내가 아무리 예전에 사업하다가 떨어먹은 게 많아도 마지막 집 하나 있는 거 그거 배우자 다 줬을 겁니까? 아니잖아요. 내가 예전에 탕감한 게 많아도 어찌됐건 내가 돈 벌어서 산 집이니까 내 집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.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하는 겁니다. 네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 포기.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.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적당히 재산을 나누어 줬다거나 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법원에 상속 포기를 했어. 이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은데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나하고 셋이서 공동 상속이 된 거야. 근데 그 아파트에 어차피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니까 어머니 계속 사시라. 그리고 단독 등기로 어머니한테 다 몰아준 거지. 그런 경우에는 공동 상속을 받았는데 나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한테 증여한 셈이 되는 거라니까요. 이러면 파상 관제인이 그 지분에 대해서 환수금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회생해서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또 이와 별도로 채권자 역시 내가 포기한 상속 지분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재산을 넘겨줬다고 간주하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내가 어떻게 돼도 관계없는데 내 가족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. 원칙적으로 가족은 무관합니다. 나 혼자 회생 파산하는 거지 가족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는데 내 것을 가족한테 줬다면 그때는 상황 봐서 정당하면 넘어가고 부당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